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저희 막 컨설팅 자료 이런 데도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차세대에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컨설팅에서 파스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기술인데 거기에 쿠버네티스라는 도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AP를 올리시면 이미지화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측면인데,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아주 익히 쓰고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통 박스예요. 이 네모가 무슨 서버예요. 왓스 서버, 무슨 서버인데, 저희가 개발계, 테스트계, DR계는 VM 장비를 쓰고 있어요. 즉 가상화 서버, VM웨어로 논리적으로 하나씩 구분한 거예요. 얘는 개발계, 얘는 테스트계 1번, 얘는 테스트계 2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메모리는 얼마, CPU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딱 띄워버려요, OS를. 그 안에는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이 식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한 박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가상화 기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 방식은 조금 달라요. 가상화는 가상화인데 이런 식으로 OS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통 서버에 윈도우로 검색 서버 우리가 하나 띄우고, 리눅스로 와스 띄우고, 리눅스로 웹서버 띄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오른쪽에 도커로 가게 되면 요 게스트 OS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무조건 OS는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OS를 하나하나 올려서 쓰는 구조가 아니고요. 리눅스의 커널이라고 하는 뇌를 담당하고 있는 커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뭐 유닉스, 리눅스가 같은 태생이긴 합니다만 유닉스에서는 안 돼요, 도커가. 원천적으로 리눅스의 커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도 우리 윈도우 기반에다가 도커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 이창민 책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버전에서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WSL2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해야 돼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리눅스 쪽에 생태계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리눅스 커널을 윈도우에 심어준 게 WSL2예요. 네,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투 리눅스. 네. 그 모듈이 2 버전이다. 그래서 WSL2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만 딱 깔잖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앱스토어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에. 거기 가보시면 우분투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리눅스 커널 위에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올려서 쓰실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윈도우가 사실 리눅스랑 굉장히 멀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흡수를 하게 됐어요. 그 배경에는 아마 이제 깃허브를 인수하고 이러면서 그 오픈소스 생태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예로는 오른쪽은 한 서버 위에 여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눅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윈도우라고 생각하시고 도커 엔진이라는 것만 깔려 있으면 마치 그 JVM처럼 그 위에는 얘네들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PS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실행하는. 여기에 뭐 와스도 하나 띄우고 웹도 하나 띄우고 우리 AP도 하나 부트로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개념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OS 레벨부터 자원 할당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다. 내리고 올리는 게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다. 그래서 즉 뇌만 쓰는 겁니다. 뇌만. 리눅스의 뇌만 쓰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인지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앱이 막 도커 위에 앱이 막 엄청 떠 있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는 프로그램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아파치 웹서버를 띄우고 톰캣을 띄우고 DB를 띄우고 뭐 이런 것들을 스케일아웃 한다 그러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리소스가 모자르면 실행도 해주고 이게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팟이라 그래요. 팟. 무슨 뭐 꿀단지 같은 거 할 때가 팟빵 이런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이제 팟이라는 게 그런 단지인데 거기에 담는 거예요. 웹서버 하나, 그 다음에 뭐 와스 서버 하나, DB 서버 하나, AP 하나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JDK에다가 우리 AP만 딱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묶는지는 사용자 결정하면 되고 그 팟 단위로 더 실행을 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오케스트레이션 지휘자잖아요. 그게 쿠버네티스예요. 그러니까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반드시 관련이 있다. 무조건. 그래서 도커로 기본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럼 이제 뭐가 좋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리눅스 서버에 자바를 지금 우리가 7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AP를 보면 15도 쓰고 뭐 21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들이 한 서버의 세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바 홈도 다르게 무조건 하나만 받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자바 홈이 7로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실행해버리면 안 되고 자바 홈도 한번 바꿔주면서 막 실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 포인트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도커 안으로 들어가면 도커 안에서 리눅스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안에 또 다른 리눅스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도커 안에 들어갈 리눅스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오라클 리눅스를 해도 되고요. 알파인 리눅스를 깔아도 되고 센토스를 올려도 되고요. 그거마저도 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S 하나 심고 그 위에 JDK 깔고 AP 올려서 이미지화를 딱 해두면 그대로 실행하면 이게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든 우리의 뭐 리눅스 서버에 가서 실행을 하든 맥에 가서 실행하든 그 안에 있는 환경이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응용을 해본다면 우리 개발 환경 같은 거 지금 세팅할 때 처음에 PC를 새로 받았어요. 거기다 막 와스 설치하죠. C 드라이브에 어디에 뭐 매뉴얼에 다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커로 하나 이미지만 말아놓으면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다 AP만 올려가지고 그냥 실행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할 때도 리눅스 환경. 그럼 서버에 배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JDK를 우리가 물론 윈도우에 깔아서 쓰지만 윈도우용 JDK에다가 버전도 마이너 버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달라요. 조금 찾아보시면. 뭐 1.7. 몇 요게 다르단 말이죠. 3딥스가. 그런 것마저도 지금 물론 호환이 잘 되니까 그냥 실행하지만 그것마저도 완전히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빌드를 할 필요 없습니다. 빌드가 끝난 채로 그냥 배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라이브러리를 받아올 때 메이븐 센트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도커도 도커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도커의 유명한 프로그램의 이미지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도커 허브를 잠시 가보겠습니다. 도커 허브라고 치시고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가 아까 그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올라와 있는 메이븐 센트럴이랑 비슷합니다. 모든 도커의 이미지들은 여기 다 올라와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실습할 거는 이제 MySQL 이라고 쳐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뭔가 마크가 나오죠. 도커 오피셜 이미지라고 뜨는 거는 이거 메인 그 제조사에서 올린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레디스 당연히 나오겠죠. 레디스도 있고 우리 여기서는 안 했지만 뭐 카프카 당연히 있겠죠. 굉장히 뭐 빌드 우분투 카프카도 있고 굉장히 많죠. 아파치 카프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마 국내 것도 있을 겁니다. 제우스도 있을 거예요. 제우스 TMAX 오피셜의 제우스 그죠? 제우스도 도커로 말아놓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스톨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와스를 매뉴얼 보고 하지만 그거 설정하는 것도 처음에 공통해서 다 잡아야 되거든요. 세팅 값이랑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지만 받아다 쓰면 돼요. 오라클은 있나? 한번 볼게요. 오라클은 오라클 리눅스 이거 리눅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말아서 할 수가 있고 오피셜한 이미지가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개발 환경이 나름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오피셜하게 퍼블릭한 곳에 올려놓는 거고요. 우리가 로컬 환경을 뭔가 만들고 그걸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도커 빌드해서 명령어를 주시면 지금 로컬에 떨어져 있는 이 환경을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환경대로 말아서 우리 안에 레파지토리를 구성하고 그걸 받아서 개발하고 빌드하고 하면 돼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커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뭔가 프로그램 설치가 쉽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 구성이 굉장히 쉽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뭐 이런 그림이 그런 것들입니다. 도커 빌드가 아까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명령어고요. 풀은 당연히 땡겨오는 거겠죠? 아까 우리 MySQL 이런 거 풀로 땡겨올 거예요. 도커 런이라고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미지로 있던 이 녀석이 고형 틀인 거죠. 이걸 찍어서 실제로 뭔가 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스턴스가 생겨서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은 이미지 하나에서 여러 개를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얘랑 얘가 막 통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이라는 그 명세가 적혀 있는 파일에서
빌드라는 명령어를 수행해주면 도커 이미지라는 게 하나 생기고요. 바이너리예요. 생기고 얘를 실행해주면 컨테이너.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습하시면 좀 더 와닿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각종 명령어들이 있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요.